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에 나한테 과연 솔직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는 그때 솔직한 거였지만 엄청 겉멋도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미래 이러면 왠지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그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게 사실은 나의 솔직한 이야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도나 작가입니다. 최근에 좀 큰 프로젝트를 네. 좀 진행하셨다고 하던데.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영상 작품에 선정이 돼서 그거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했죠.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 17m 17m. 곱하기 5.5m. 아, 어마어마한 사이즈네요. 네, 큰 사이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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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직전에 10월 초에 2023년 10월 초에 익산에서 제가 400m를 미디어 파사드를 했었어요. 400m? 네, 네. 오. 그러니까 한국 작가 3명하고 중국 작가 1명하고 해서 엄청 큰 쇼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도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놓고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남이 안 한 것들. 네네. 안 한 거를 좀 자꾸 해보고. 그리고 뭐 이런 페인팅 그냥 평면 작업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뭐가 레이어가 쌓이고 이런 공정을 거치고 뭐 마테리얼을 하고 결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좀 구조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짜여진 거 그리고 어떤 플랜을 갖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설치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구조적인 게. 예, 그래서 만약에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럼 어떤 일정한 공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가로서 책임자로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상 컨텐츠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그런 것들 사실 다 구조적인 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한다기보다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 평면 작업도 약간 뭐 책가도 네. 이런 민화적인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전공이 저는 동양화가 전공인 줄 알았어요. 예. 아직도 사실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시청각 교육과였고 시청각 교육과. 예, 말하자면은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콘텐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때는 정말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 넘겨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차트.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 과였어요. 예전부터 그런 네. 영상을 좀 다뤘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88년도에 맥키토시 했던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그걸로 발표했던 기록 아직도 있거든요. 코엑스에서 발표했던 그룹전이었는데 그때 맥킨토시 컴퓨터가 오기 전에 매뉴얼이 먼저 도착을 해갖고 마우스에 오른쪽을 눌러라 뭐 이러는데 쥐의 등을 왜 자꾸 누르라고 하지? 제가 번역을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신문물을 가장 먼저 접했던 그 과네요. 굉장히 좀 럭키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영상하고 네. 전혀 무관하지 않는 어떤 네. 길을 가게 됐던. 네네. 제가 사실 미술대학을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조금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대학교 지원할 때는 인문계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대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네네네. 저희 언니도 미술 전공했었고 뭐 집안에서 한 명이면 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시청각 교육과라는 게 있는 게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세잔도 미대 안 나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위안을 했거든요. 네네. 내가 대학교 미대를 못 가는 거를 네, 맞아요. 이걸로라도 그냥. 네. 근데 그게 고생길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꿈은 접은 건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미술반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저희 단과대에서 미술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반이라고 또 저희 시청각교육과 안에 있었는데 거기 회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미술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또 저는 계속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림을. 근데 어쨌든 계속 했는데 약간은 순수 쪽보다는 약간 그 디자인 쪽으로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홍기획이라고 이제 대학생 공모전이 있었어요. 전국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일러스트로. 아, 대상을. 네네. 공모전에 대상 받아갖고 학교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학보지에도 막 나오고 뭐 잡지사에서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대홍기획에서 인턴을 하고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또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근무도 그게 이제 했었어요. 어떤 이력이 되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꿈꾸는 거는 순수 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과가 그렇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지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청각 교육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목적은 이
밑에 제로에 있는 사람을 10으로 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한 단계를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그렇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게 시청각 교육적인 사고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 작업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부분들이. 예, 체계적인 이렇게 레이어가 쌓여서 이게 된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술가를 희망을 했으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고등학교 때 밤새워서 수채화 막 그리고 추상 같은 것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구조적이고 이런 작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되게 추상 작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막 잭슨 폴럭 같은 그런 예술가가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어쨌든 네.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면서 그 예. 디자인 회사에 네네네 취직하시고 하고 그렇게 자꾸 접하게 되고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정돈된 걸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걸 좋아하고 뭔가 계획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작업이 정말 나다운 거다. 오히려 내 감정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내 생각을. 그럼 그 회사를 몇 년을 다니신 거예요? 한 2년밖에 못 다녔어요. 아, 많이는 안 다니셨구나. 예. 광고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그럼 2년 다니고 네, 그 퇴사하고는 이후로는 그냥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결혼을 일찍 했지만 남편도 초년생이고 그래서 그래픽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배운 게 있었으니까. 예. 그 로트링 펜으로 이렇게 뭐 설계도 그리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면 한 장당 얼마 몇만 원 받고 뭐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뭔가는 잡고 붓이든 뭐 펜이든 어쨌든 그림이니까. 네네. 그러다가 20대 후반 이제 30대 초반 되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하면서 첫 개인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그럼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울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했고 그다음에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미술 업계에서 보면 그냥 내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고 몇 년을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고 좀 더 차분하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구상적인 네. 부분도 좀 있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미나나 이런 어떤 약간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넘어왔던 어떤 계기가 좀 있었는지. 그래서 사실을 제가 되게 도시에서 정말 아파트 키즈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고 전통적인 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도. 그런데 결혼할 즈음에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애도 이제 바로 낳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미국을 간다는 거는 엄청 큰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한 7년, 8년을 부모님을 못 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갖고 도자기도 있었고 조선시대 화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거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모티브들이 처음엔 그리움에서 시작을 된 거였고 추상 작업도 그거를 추상화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에서 이제 기하 도형만 갖고 작업을 하다가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 아빠가 저한테 주고 갔던 이런 것들은 다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게 길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내 본성은 되게 밝고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게 사실은 나의 솔직한 이야기다. 나는 예쁘고 행복하고 그런 걸 꿈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요즘 보면 이제 전통 이런 소재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각자 이제 작가들마다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사실 다 존중을 하고 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시대 작가로서 재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재해석을 위한 작품은 아니에요. 저는 시공간을 얘기를 하고 관계와 연결, 혼재를 얘기하는 작가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전통 소재 혹은 외국의 전통 소재, 대표적인 어떤 기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간을 좀 넘나들고 그리고 이제 뭐 미래를 향하고 쌓아가는 것 그리고 또
동일하게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실 행복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페인팅만 갖고 제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전통적인 거를 소재로 갖고 오는 거는 과거를 내가 상징하는 건데, 내가 뭐 미래를 생각한다며 그러면 매체도 뭔가 새로운 매체도 넣어야 될 것 같고, 평면에서 이게 뭔가 부족한데 하다 옆으로 가고 이거 하다 이것도 부족한데 계속 파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해지는 것 같고. 네, 사실 한 가지만 뭐 소재도 그렇고 어떤 매체도 그렇고 정말 심도 있게 하면은 어떤 경제에 이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성격하고 맞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좀 다양하게 한꺼번에 끌고 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고, 만약에 제가 페인팅만 계속하는 작가였다면 아마 계속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작가님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내가 계속 뭔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네.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을 또 찾아가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렌티큘러도 하고 디지털 작업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뭐 하는 작가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10년, 20년 하니까 하나하나가 카테고리라이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깊이가 생기니까. 사실은 예. 이제 우리가 보면 한 작품만 보면 모르잖아요. 네, 그거 그 사람의 깊이 내면은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 작가님의 어떤 세계 그걸 좀 이해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작업이 쌓이고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네. 시간이 가면서 매일 나는 뭔가를 하고 있을 거고 작업은 쌓일 것이고, 그러면은 뭔가 내 생각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요? 네. 아, 그렇지. 이런.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네.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나한테 과연 솔직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비구상 추상 작업 젊었을 때 20대 때 30대 초반에 그때는 그때 솔직한 거였지만 엄청 겉멋도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미래 이러면 왠지 예술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그거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하는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좀 세월을 이기는 작가? 세월을 관통하는 거죠. 네, 관통하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작가님은 이미 사실은 네. 초기부터 맥킨토시를 잡았기 때문에 뭐 네. 세월은 늘 관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한테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그 예술이 뭘까? 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원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진득하게 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예술이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뭔가를 빠져서 할 수 있게 하는 신기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 신기한 무엇.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 작품으로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더 새롭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사고를 좀 두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확장할 수 있는 네네. 사고 확장성. 네네. 사실 오늘 너무나 그 다양한 작업도 하고 그래서 네. 과연 어떤 작가일까 네.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너무나 체계적인 작가구나. 또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가 네. 또 어떤 책을 또 더 쌓을까 네.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오늘 긴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